성공적인 거래의 핵심은 지식, 원칙, 그리고 인내에 있다. 스스로 공부하고 원칙을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원칙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지은이는 존 머피, 출판사는 국일증권 경제연구소입니다. 이 책은 기술적 분석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으로 기술적 분석의 고전입니다. 책 한 권의 기술적 분석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서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하는데 매우 유익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우 이론, 추세선의 활용, 지지와 저항, 반전율, 지속형 패턴과 반전형 패턴, 거짓 돌파 여과 장치, 캔들 분석, 자금 관리와 전술, 엘리엇 파동 이론 등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과 심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기부터 심화 과정까지 풍부한 책 예시와 한국장 실전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의 배경 철학. 기술적 분석은 미래의 가격 추세를 예측할 목적으로 주로 차트를 사용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전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2.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3.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말은 기술적 분석의 토대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추세란 개념은 기술적 접근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시장의 가격 움직임을 차트로 나타내는 목적은 그러한 추세의 방향으로 거래하기 위해 추세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라는 전제로부터 움직이는 추세는 추세를 역행하기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은 물론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서 빌린 것이다.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기술적 분석과 시장 움직임 연구의 많은 부분은 인간 심리 연구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 전제,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를 다르게 말하면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는 과거의 연구에 놓여 있다. 또는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뒤에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과거와 비슷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님이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는 과거의 연구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과거 차트 연구나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거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행동이나 패턴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에 근거해서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른 대응이나 현명한 매수, 매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인 거죠. 다우 이론. 다우 이론의 6가지 기본 원리를 알아보자. 1. 평균값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평균값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시장 가격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와 이벤트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이다. 2. 시장은 3개의 추세를 가진다. 다우는 추세를 각각 바다의 조수, 파도, 그리고 잔물결에 비유되는 주추세, 중추세, 그리고 소추세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주추세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다우는 3단계, 축적 단계, 대중 참가 단계, 분배 단계로 뚜렷하게 진행되는 주 추세에 주목하였다. 축적 단계는 가장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정보를 근거로 매수하는 것을 나타낸다. 직전 추세가 하향 추세였다면 이쯤에서 날카로운 투자자는 시장이 소위 말하는 나쁜 뉴스, 악재를 모두 반영했다고 인식한다. 기술적 추세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중 참가 단계는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사업적으로 좋은 뉴스가 퍼질 때 시작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신문들이 상승시장 이야기를 점점 많이 다루기 시작할 때, 경제 뉴스가 가장 호의적일 때, 투기적 거래와 대중의 참가가 증가할 때 시작된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락시장의 바닥, 다른 어떤 사람들도 매수하려 들지 않을 때 그 바닥 부근에서 주식을 축적하기 시작했던 투자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팔아치우기에 앞서 분배를 시작한다. 분배는 세력의 매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호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환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세력들은 매도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입니다. 이때가 세력들의 축적 단계입니다. 추세의 시작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세력들이 축적을 하는 단계고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대중 참여 단계입니다. 대중들이 이 구간부터 대충 알게 되죠. 상승, 그리고 조정, 컵핸들, 그리고 다시 돌파 나오는 이런 구간일 때 보통 대중 참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구간에서 거래량 터졌죠. 이 구간이 바로 분배 단계인데, 이 구간이죠. 저점에서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여기에서 분배,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고점 치고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는 신호죠. 여기에서도 더 이상 고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세력들의 축적, 대중 참여, 분배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이렇게 세 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4. 평균 지수들은 반드시 서로를 확인한다. 다우는 공업과 철도 평균 지수의 예를 들면서 두 평균 지수 모두가 같은 신호를 나타내고 서로 확인하기까지는 중요한 상승 또는 하락 시장의 신호가 발생할 수 없다고 했다. 다우가 말하는 이 평균 지수들을 반드시 서로 확인한다. 두 개의 지수를 확인해서 두 가지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적용을 하면은 지수의 방향과 개별 종목의 방향을 서로 확인해서 서로의 방향이 상승을 향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한다고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추세의 흐름을 타기 가장 좋고 수익을 내기 유리합니다. 5. 거래량은 반드시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 다우는 거래량을 가격 신호 확인에 있어 2차적인 그러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 원리를 단순하게 표현하면 거래량은 반드시 주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팽창 또는 증가한다.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량은 감소한다.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은 감소해야만 한다. 다우는 거래량을 2차적 지표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쪽이 저항 구간, 전고점이 형성됐죠. 저항을 뚫으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된 돌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 증가, 그리고 조정을 보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 21선 지지를 맞고 다시 아랫꼬리 달고 말아 올렸죠. 이쪽에서 거래량이 말라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석적인 그런 흐름이죠. 상승 때는 거래량 증가, 조정 때는 거래량 감소. 6. 어떤 추세가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까지는 그 추세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한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운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경향이 있다. 추세의 정의와 분류. 추세의 개념은 시장 분석의 기술적 접근의 필수적인 개념이다. 언제나 추세에 편승하라. 추세에 역행하지 말라. 추세는 당신의 친구다 와 같은 말은 흔히 듣는 친숙한 표현들이다. 일반적으로 추세는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단순한 시장의 방향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시장은 어떤 방향이든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특성상 일련의 지그재그 움직임으로 특정 지어진다. 이러한 지그재그 모양은 비교적 선명한 봉우리와 골짜기를 가진 일련의 연속적인 파동을 담는다. 시장이 추세를 이루는 것은 이러한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의 방향이다. 이러한 봉우리들과 골짜기들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시장의 추세를 알려준다. 상승 추세는 높아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봉우리들과 골짜기들로 정의되고, 하락 추세는 그와 반대로 일련의 하락하는 봉우리들과 골짜기들로 정의된다. 추세 세 가지가 있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수평 추세죠. 저점과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 이거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 이거는 수평 추세, 비추세죠. 항상 세 가지 추세로 추세는 형성이 됩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다루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봉우리와 골짜기가 생기고 봉우리를 넘는, 봉우리를 돌파하죠. 계속 저항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구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그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죠. 반대로 하락 추세는 이렇게 지지선이 계속해서 붕괴되면서 하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지지가 계속 붕괴되면서 계속 지지를 깨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 계속해서 따라서 내려가는, 이렇다면 이거는 하락 추세인 거죠. 추세의 분류, 다우이로는 주 추세를 1년 이상 지속되는 추세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중추세 혹은 제2 추세를 3주, 3개월까지의 추세로 정의하였다. 각각의 추세는 자기보다 한 단계 장기인 추세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면 중추세는 주추세의 조정이 될 수 있다. 상승 주추세에서의 단기 하락은 매수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바로 이게 상승 주 추세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렇게 상승 주 추세가 있고 중추세, 소추세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상승 주 추세와 역행하는 추세가 하락 소추세라고 하는데, 주 추세에 역행하는 추세를 그냥 중추세 또는 소추세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상승 주 추세 방향으로 가되 주 추세에 역행하는 역추세가 나왔을 때 이런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구간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서 직전 고점을 갱신하는 데 실패하거나 하락 추세에서 직전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추세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경고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추세 반전의 예이다. 이게 아까 살펴봤던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보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는 말 그대로 이 저항을, 단기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추세를 말합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항을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나아가죠. A라는 고점이 만들어졌으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A라는 고점이 반드시 돌파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지지 후에 다시 돌파가 나와야 상승 추세인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A라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아래 구간에서 꺾여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 추세로 나아가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저점을 일탈할 때는 진짜 하락으로 나아가는 확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불트랩이라고 할 수 있죠. 고점을 돌파하는 척 하면서 이쪽에서 자기들 물량을 털어내는 패턴이죠. 그리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지고, 보통 이 저점을 이탈한다면 이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더 확실한 것은 이렇게 D라인을 이탈할 때가 가장 확실한 신호인 거죠. 추세선의 활용. 기본 추세선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용하는 가장 단순한 도구인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상승 추세선은 일련의 연속적인 저점들을 연결한 우상향의 직선이고, 하락 추세선은 일련의 연속적인 고점들을 연결한 우하향의 직선이다. 어떻게 추세선을 사용하는가? 추세의 기본 개념 가운데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추세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이다. 즉, 추세가 어떤 기울기 또는 어떤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기울기를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추세선은 조정 국면의 저점과 고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추세가 변하는 시점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상승 추세에서 피할 수 없는 조정 국면의 일시적인 하락이 종종 상승 추세선을 건드리거나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데, 거래자의 의도는 상승 추세의 일시적 하락에서 매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매수 영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 추세선이 돌파되지 않는 한 이것은 매수와 매도 영역을 판단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 변화의 신호를 알린다. 추세선의 돌파는 추세가 변하는 가장 이른 경고 가운데 하나이다. 카카오 일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은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그으면 상승 추세선이 되죠. 추세선의 지지가 나오는 추세선과 가깝게 떨어진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깨졌을 때 이평선보다 조금 빨리 매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매도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추세가 가속될 때는 가속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속 추세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질 때 한 템포 빨리 알 수 있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선의 활용은 이렇게 추세가 가까이 붙을 때 매수의 용도, 그리고 매도 대응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끊고 추세가 가속될 때는 가속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가 붕괴될 때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졌다가 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절반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쉬워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신호 분별하기. 기술적 분석가들은 유효한 추세 돌파를 가려내고 그릇된 조짐 혹은 일시적 돌출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여러 종류의 시간 및 가격 여과 장치를 이용한다. 가격 여과 장치에는 3% 돌파 기준이다. 이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적어도 3% 이상 추세선이 돌파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시간 여과 장치 중 하나는 2일 원칙이다. 즉 유효한 추세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종가가 반드시 2일 연속 추세선을 돌파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일중 돌파는 고려되지 않는다. 3% 원칙과 2일 원칙은 주 추세선뿐 아니라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의 돌파에도 적용된다. 이거는 이동평균선에도 적용을 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중요한 라인을 3% 이상 가격적으로 돌파를 했거나 2일 이상 종가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추세가 확실하게 깨졌고 이평선도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거짓 돌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여과 장치를 활용하면 이 거짓 돌파 신호를 가려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지지선을 1%, 2% 깼다가 베어 트랩으로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들어올리는 경우, 그럼 속임수 패턴도 많기 때문에 이런 3% 원칙 그리고 2일 원칙은 거짓 돌파 신호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의 상대적 기울기. 추세선의 상대적 기울기 또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승 추세는 평균 기울기인 45도에 가까워지려는 경향이 있다. 추세선의 기울기가 너무 큰 것은 가격 상승이 너무 빠르고 이 추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임을 나타낸다. 추세선이 너무 완만하면 이것은 상승 추세가 너무 약하여 신뢰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2번이 바로 45도 추세선이고 이게 가장 길고 오래가는 그런 추세 각도입니다. 근데 1번 추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급상승을 했다면 급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세 각도입니다. 그리고 3번은 너무 누워있죠. 이거는 추세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이런 추세는 추세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추세인 거죠. 가장 좋은 이상적인 추세는 괜히 말하는 45도 각도의 추세입니다. 반전율, 가격이 원래 방향대로의 움직임을 재개하기에 앞서 직전 추세의 일정 부분을 반전한다. 이러한 역추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백분율로 지표화된다. 이러한 현상의 적용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50% 반전율이다. 이것은 매우 잘 알려진 시장의 경향이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 또한 이러한 반전율은 주추세, 중추세, 소추세 등 어떤 종류의 추세에도 적용이 된다. 가격 추세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최소 반전율은 33%이고 최대 반전율은 66%이다. 이것은 강한 추세를 조정할 때 시장 가격은 적어도 직전 움직임의 최소한 3분의 1은 반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많이 이용되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이다.
어떤 거래자가 시장 가격 아래에서 매수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차트상에서 33%에서 50% 구역을 계산하여 그 가격 구역을 매수를 위한 일반적인 범위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 반전 지표인 66%가 결정적인 가격 범위가 된다. 만약 직전 추세가 지속된다면 조정은 3분의 2 점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은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비교적 위험이 낮은 매수의 영역이 되며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비교적 위험이 낮은 매도 영역이 된다. 만약 가격이 3분의 2 선을 넘어서는 경우 이것은 단순한 조정 반전이라기보다는 추세 반전일 가능성이 높다. 조정이 너무 과하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추세 반전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는 38%, 50%, 62% 반전수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고 추세를 3분의 1, 33%와 3분의 2, 66%로 3등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됐으면 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 50, 66으로 나눠서 반전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돌릴 때 33에서 50% 되돌리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2차 상승을 노리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추세가 지속되려면 조정이 깊지 않은 게 좋습니다. 조정이 너무 과하면은 이렇게 다시 들어올릴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얕은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로보티즈 일봉인데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하면은 0.5, 0.618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했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바닥을 할 때도 0.50, 618 사이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쌍바닥 조정, 상승이 나왔죠. 이걸 넘어서면 좀 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618까지는 괜찮은 거죠.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겐의 이렇게 33, 50, 66 반전을 기대하면서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남은 2차 상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표가 되는 거죠. 조정이 너무 과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이건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니까요. 반전일, 또 하나의 중요한 토대는 반전일이다. 이 특별한 차트의 형태는 하향 반전, 상향 반전, 매수 또는 매도 정점, 핵심 반전일 등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반전일은 고점이나 저점에서 발생한다. 고점 반전일은 같은 날 가격이 하락하여 종가로 마감되기에 앞서 상승 추세에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격은 하루 동안에 어떤 시점에서 상승 추세의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고는 약해져서 실제로는 전날의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서 마감된다. 이거는 치고 올랐다가 전날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감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죠. 고점 돌파를 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했다가 종가는 전날의 종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감됐다는 것은 돌파한 부분을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안 좋은 신호인 거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소리죠. 그리고 저점 반전일은 그날의 가격이 보다 상승한 종가로 마감하기에 앞서 형성되는 새로운 저점을 말한다. 그날의 가격 변동 범위가 커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은 반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매우 강한 신호가 된다. 저점 반전일은 종종 매도 절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있는 실망한 모든 거래자들이 마침내 청산하고 시장에서 대거 물러난 상황인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극적으로 발생한다. 뒤이은 시장에서는 매도 세력의 부재로 인한 갭이 시장가 위에서 발생하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하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 이거는 농심일봉입니다. 이 예시는 매도 절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상승할 때 이쪽에서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쪽에서 분명히 매수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물려서 이렇게 떨어질 때 물타기로 계속 평단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면 버티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 나가고 그리고 더 떨어지면 여기에서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더 깨면은 이 구간에선 도저히 못 버티고 손절매를 치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의 흔적이 바로 거래량이죠. 매도 클라이막스 구간입니다. 매도의 절정이 끝나고 나면은 매도세의 부재로 인해서 조금만 올려도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더 이상 이제 매도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쪽에서 다시 세력들이 매집을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고 손절을 하고 나가서 종목이 좀 가벼워지면 그때부터
세력들은 다시 매집을 시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과 그리고 세력들의 매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가격갭. 가격갭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차트상의 영역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향 추세 가격은 직전일의 최고점 위에서 시작되어 차트상에 이날에 메워지지 않는 갭 혹은 터진 공간을 남기게 된다. 상승 갭은 상승 시장을 알리는 신호이고 하락 갭은 일반적으로 하락 시장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 보통 갭의 방향 따라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갭에 대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갭은 언제나 채워진다 라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어떤 갭은 반드시 채워져야 하고 어떤 것은 채워지지 않아야 한다. 갭의 세 가지 형태. 일반적으로 갭의 형태는 이탈, 분출, 소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탈 갭은 대개 어떤 중요한 가격 패턴의 완성기에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시장 움직임의 시작을 알린다. 어떤 시장은 주요 바닥턴을 완성한 후 이탈 갭에서 저항선의 돌파가 발생한다. 이 형태의 갭은 고점과 저점 부근에 주요 돌파가 일어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추세 반전을 알리는 주 추세선의 돌파도 이탈 갭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탈 갭은 채워질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상승 추세 동안에 가격이 이 갭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상승 갭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이것은 하락 시장의 신호이다. 이탈 갭은 중요한 구간을 돌파할 때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되는 그런 구간이 바로 이탈 갭인 거죠. 중요한 정고점이나 저항 부근이었는데 다음날에 갭을 띄워서 그 저항 위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그 이탈 갭입니다. 분출 갭 또는 측정 갭. 앞과 같이 이런 시장 움직임이 얼마 동안 지속된 후에 이 움직임의 중간쯤에서 가격이 폭등하여 분출 갭이라 불리는 두 번째 형태의 갭이 형성된다. 이 종류의 갭은 어떤 추세의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 갭으로 불리기도 한다. 뒤을 시장 움직임을 예측하려면 이 추세 신호 또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동한 시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2배를 해주면 된다. 소멸갭. 마지막 형태의 시장 갭은 시장 움직임의 끝부분에 나타난다. 모든 움직임을 성취하고 다른 두 종류의 갭들, 이탈 갭, 분출 갭을 확인한 후에는 이제 소멸 갭을 예상해야 한다. 말하자면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격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폭등한다. 마지막 갭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멸 갭이 나타났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쪽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이탈 갭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항 구간에 이렇게 갖다 붙였다가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워서 상승 출발하는 게 바로 이 구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탈 갭입니다. 이탈 갭의 상단 지지를 받고 돌리죠. 다시 상승으로 가는데 상승 추세 중간에 나오는 게 분출 갭, 측정 갭인데 이거는 목표 가격을 설정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까지 구간 거리를 측정해서 비슷한 길이로 목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출 갭의 다른 이름이 측정 갭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 갭은 상승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나올 때 갑자기 뻥 치면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갭이 소멸 갭입니다. 소멸 갭은 이렇게 갭이 메워질 때 종가로 메워지면서 하락으로 반전될 때 이게 소멸 갭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갭이 소멸 갭인지 뭔지는 알 수 없죠. 갭이 메워지면서 이게 바로 소멸 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탈 갭, 분출 갭이 나왔으면 이제 소멸 갭을 예상해야 된다고 저자님은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갭이 메워지면 이게 바로 소멸 갭이 되는 거죠.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